나라의 TV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님,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변함없이 나라의 TV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실 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대북 제재 이행에 깊숙이 관여한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가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 26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한 후 지명 절차를 진행 중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전달받아 아그레망, 즉 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에서 지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2009년에서 2010년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특히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당시 중국을 겨냥해 대북제재를 위한 하나의 견해, 하나의 목적을 내세우며 제재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외교가에서 적극적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대북 원칙론자 또는 강경론자로 꼽힙니다. 2010년 그의 후임으로 로버트 아이논 당시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아이논은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안팎에서는 골드버그 대사의 이런 이력 때문에 이번 주한 미 대사 인사가 북한에 던지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골드버그 대사를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것 자체가 북한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대북 제재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M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의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추가 상승, 이재명이와의 격차를 오차 범위 밖으로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MBC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41.1%, 이재명 3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윤석열은 2.3%포인트, 이재명은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5%로 2주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6%포인트 오른 3.1%였습니다. 지난 20일 YTN 뉴스 프로그램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재명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발언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변상욱 YTN 앵커가 사내 기자들로부터 YTN을 떠나라는 거센 비난을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현직 기자 11명은 28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최근 뉴데일리 등에 보도된 변상욱 앵커의 편파성 발언 사례를 거론하며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현직 기자들은 변상욱 씨가 논란을 일으켜 YTN 조직에 상처를 준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다며 2019년 조국의 딸의 특혜 의혹을 언급한 집회 참가자를 겨냥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국골통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로 변상욱 앵커가 방송에서 하차했던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YTN에서 변상욱 씨 같은 사람이 3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는 건 YTN 시청자와 조직원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변상욱 앵커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변상욱 앵커를 공직선거법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YTN의 변상욱 앵커는 지난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뉴스 전문 채널의 진행자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편파 방송이자 선거운동 기간 전이 방송, 신문, 뉴스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치 혓바닥 잘못 놀려서 인생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시민이 역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은데요. 유시민의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7일 재판부가 증인과 피고인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이후에도 더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후 시간을 갖고 합의의 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몰라서 한 실수라고 하면 합의하지만 대놓고 해코지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유시민이와 만날 의향도 없다고 재판부의 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서도 제가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저분 유시민이는 다른 약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 그럴 것이라며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시민이가 임자 제대로 만나서 아주 엿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게 새치 혓바닥을 조심해서 놀렸어야지요. 이 양반아. 성남FC 후원금의 자금 흐름 분석 문제는 성남지청 내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 사이 이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시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무마시킨 건 김호수였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기업들과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간의 후원금 의혹을 놓고 지난해 성남지청 수사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구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이 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지청장에게 직접 반려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끌던 검찰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네이버 후원금 관련 금융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대검에 의뢰했습니다. 대검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려했는데 SBS 취재 결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통화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금융자료 요청은 통상적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는 실무적인 사안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드문데다 특히 총장이 직접 반려 지휘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더럽게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김호수 총장 자신이 반려 지시 내려놓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문제로 사퇴하니 경위를 조사하라고 시키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이것들이 아주 국민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패고 있는 꼬라지인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김호수 즉가시켜놓고 진상조사한다고라며 이게 득개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실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이재명이의 아내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터져나왔는데요. SBS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A씨는 근무 당시 배씨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으며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 수령했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으며 그 과정을 배씨에게 일일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SBS는 김혜경 씨가 A씨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배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명확히 볼만한 부분이 현 취재 자료에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공무원 배모 씨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냈다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배 씨의 입장이라며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습니다. 선대위명이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 씨는 저는 경기도의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며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와 김혜경 씨를 두고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회경 씨는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배모 사무관을 개인의 사적 수행비서로 이용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5급 공무원을 비서로 쓰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이다라며 배 씨는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재명의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일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김회경 씨 수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해 말 이재명이와 김회경 씨 그리고 배 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해왔지만 오늘 한 제보자의 증언을 담은 SBS의 보도를 통해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SBS 방송은 이재명 마누라 김회경 관련 외에도 문재인 좌파 정권의 민낯을 까발리는 방송 하나를 더 했는데요. 지난해 초 우리나라의 상선 한국개미호가 중동의 공해상을 지나다가 이란에 억류된 사건 기억하시죠? 이란으로 끌려갔던 배와 사람들은 95일 만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던 때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란의 돈이 꽤 많이 묶여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란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했었다면서 지난해 4월 9일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긴밀한 외교 소통, 이란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한 의견 합치 이렇게 세 가지를 석방 이유로 들며 마치 문재인 좌파 정권의 외교에 의한 성과인 듯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SBS 취재 결과 회사 쪽 주장은 달랐습니다. 외교부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란에 돈을 낸 뒤에야 풀려난 것이라면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골 때리는 점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소송이 제기된 뒤 4개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선고기일을 나흘 앞두고 올해 1월 10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점인데요. 외교부는 SBS가 취재를 시작하자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문재양식 외교 참사, 마치 자신들이 잘 해결한 것처럼 말하더니 회사가 알아서 다 한 거였어? 라며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나?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국민을 온통 개돼지 취급하는데 말이야. 무능하다면 정직하기라도 하든지. 무능의 부정직이라니라며 분노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율 배반적인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8일 2019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아들 이군이 문재인이 1년 3개월여 전 자신에게 이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고 보낸 위로 서한을 청와대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족들이 숨진 이 씨의 피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까지 나섰지만 청와대와 해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군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의 편지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라며 이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군은 지난 27일 윤석열 후보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라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군은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신이 커졌지만 무엇보다 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후보님이라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로부터 이군에 자필 편지를 전달받은 윤석열 후보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피살 공무원 아들 이군에게서 받은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고인의 아드님이 보낸 공개 편지였다. 편지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부끄러웠다며
아들 이군에게 보내는 답장 형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